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드 기반 암호를 활용한 보안 프로토콜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본 논문은 왼쪽의 논문이고,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세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왕이라는 사람의 프로토콜이 보안이 취약함을 증명하고, 두 번째에서 이제 자신들이 프로토콜을 제시하면서 앞서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양자내성 암호인 메겔리스의 변형 버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프로토콜에 이 코딩 이론을 최초 적용한 보안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언급하는 왕의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스킴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안 취약성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로 디바이스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증 단계를 살펴보시면은 요 바로 왼쪽에 이제 디바이스가 서버에 인증을 요청할 때 디바이스 아이디와 P1과 P2를 전송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디바이스 아이디를 그대로 보내기 때문에 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제 통신 채널에서 요 메시지를 캡처하면은 디바이스가 얼만큼 통신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추적도 막을 수 없다는 두 개의 보안 취약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포워드 시크릿시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포워드 시크릿시는 이제 자신의 중요 비밀이 노출되었을 때 사전에 이제 통신한 트랜잭션들까지 다 노출되는 그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곳에서 나오냐면, 처음에 이제 디바이스와 서버에 등록하고 나면은 이제 디바이스가 자신의 디바이스 아이디와 요 CK를 저장해서 이걸 이제 나중에 인증 단계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요 아이디와 CK가 동적이 아니라 정적이기 때문에 요 아래 세션 키를 설립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노출된다면 세션 키를 그대로 계속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했던 트랜잭션들도 다 노출되는 그런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시하는데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프로토콜 스킴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사용하는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트레이션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레이션 단계를 살펴보면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서버에 등록하고 싶은 디바이스는 자신의 고유의 아이디를 선택해서 등록을 요청하는 이 리퀘스트 메시지를 서버에 전송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과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고, 이 요청 메시지를 받은 서버는 논스값 이 라지엔을 생성하고 CK라는 쿠키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CK 안에 들어가는 값들은 자신이 사전에 생성한 난수값과 논스값과 그리고 서버의 개인키 라지 K, 그리고 이게 쿠키 만료 시간이라는 이타임, 그리고 전송받은 디바이스 아이디, 이렇게 네 가지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해시를 해서 나온 결과값을 쿠키 CK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타임 아이덴티파이어 OTID를 생성하는데, 이거는 해시를 돌리는데 인풋 값으로는 디바이스 아이디와 자신이 생성한 논스 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지 T를 생성하는데, T는 보시면은 자신이 생성한 논스 값과 그 개인키를 해시한 값을 XOR 해준 값을 라지 T로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는 이때까지 생성한 T, 그리고 이 원타임 아이덴티파이어 OTID, 그리고 쿠키 만료 시간 eTime, 그리고 전송받은 디바이스 아이디를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저장해야 합니다. 요 OTID 올드와 뉴가 있는데 사전에 뭐 있었으면은 그게 올드가 되고 지금 생성한 게 뉴가 되는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번에 생성한 OTID와 CK 값을 디바이스에게 전송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고, 디바이스는 이제 자신의 아이디와 함께 전송받은 OTID와 CK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서버와 디바이스는 이 암호화 복구화를 위한 공개키 G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등록 단계는 살펴보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요 어센티케이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통신이 하고 싶은 디바이스는 넌스 값 라지 NED를 생성하고 공개키를 사용해서 자신의 디바이스 아이디와 방금 생성한 넌스 값 D를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한 값이 C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cca.encrypt를 쓰는데 이 보안 CCA가 IND CCA 그 의미고, 이 인크립트는 이 QCMDPC 메갤리스의 변형 버전 요 QCMDPC 메갤리스의 인크립션 부분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인풋과 아웃풋만 우선 살펴보면, 앞에서 이제 디바이스 ID가 메시지 M이 되는 거고 랜덤 시크릿 워드 S가 넌스 값이 됩니다. 그렇게 암호문을 생성하고 암호문을 복구화하면은 원본 요 디바이스 아이디와 넌스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문 C를 개선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버에게 그 등록 단계에서 받은 OTID와 CK 그리고 자신이 방금 생성한 그 넌스 값을 해시해서 P1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이제 P1과 암호문 C를 서버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송하게 되고, 그 암호문 C와 P1을 받은 서버는 이제 그 디크립션을 통해서 앞서 그 C에서 메시지와 시크릿 워드에 상응하는 그 디바이스 아이디와 디바이스에서 생성한 넌스 값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디가 생겼기 때문에 자신의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이디와 대조해서 그 등록 단계에서 사용되었던 이 4가지 값을 로드해 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로드해 오면은 앞서 등록에서 사용했던 CK를 그대로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P1 프라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P1 프라임은 보시면은 여기 P1이 디바이스에서 생성한 요건데, 요거에다가 이제 디바이스의 아이디도 복구해서 알고 있고 CK도 재구성했고, 요 넌스값 NR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다. 디바이스에 생성한 요 ND 요 값도 알고 있고, OTID는 이제 new와 old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왼쪽에 보시면은 2개 다 해봐서 둘 중에 하나만 P1과 동일하다면은 내가 등록했던 디바이스에서 보낸 이 암호문과 P1이구나 라고 검증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디바이스를 검증하게 되면은 서버 측에서 이 부분부터 이제 새로운 넌스 값 NS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NS와 그 검증에서 사용된 OTID와 XY 연산을 해서 라지 V를 계산하고 P2를 새로 계산합니다. P2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부분과 비슷한데 이제 넌스 값을 자신이 설정한 넌스 값으로 다시 XOR해서 결과를 해시해서 P2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이제 V와 P2가 만들어졌고, 디바이스에게 V와 P2를 전송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OTID 값들을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선택됐던 OTID가 new OTID였다면은 사용하는 OTID를 다시 올드로 바꿔주고, 이제 새로운 OTID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OTID를 생성하는 거는 디바이스 아이디와 자신이 생성한 넌스 값을 해시해서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OTID를 서버에서 업데이트하고 V와 P2를 디바이스에게 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선 살펴보면은 기존의 왕 프로토콜과 이 제한하는 프로토콜의 차이점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취약성, 그 디바이스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로토콜에서는 디바이스 아이디를 그대로 전송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제한하는 프로토콜에서는 디바이스 아이디를 논스캅과 함께 그 QCMDPC 메겔리스 아모아를 사용해서 아모몬으로 C 값을 전송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아이디를 요 중간 과정을 캡처해도 디바이스 아이디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익명성과 추적 불가능 요 두 가지를 획득하게 되고, 차이점은 또 요거는 이제 ECC를 통해서 암호화하지만 얘는 이제 양단해성 암호인 메겔리스를 사용해서 암호화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프로토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송하는 부분까지 확인했고, 이제 V와 P2를 받은 디바이스는 이제 서버에서 보낸 게 맞는지 검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V와 P2를 받아서 V에다가 자신의 OTID를 XOR 연산을 하면은 요 서버에서 생성한 논스 값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V의 구성이 여기 OTID 값과 이 논스 값을 XOR 한 거기 때문에 자신이 OTID 값을 알고 있으면은 V에다가 XOR 연산해서 논스 값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논스 값을 획득한 요 n을 통해서 서버가 보낸 P2와 동일한 P2'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OTID, 그리고 방금 XOR 연산에서 얻은 논스 값, 그리고 기존의 CK, 그리고 자신의 디바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똑같은 P2를 진짜 서버가 전송했다면 동일한 P2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이 완료되면은 디바이스는 여기서 OTID 값을 또 업데이트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자신의 디바이스 아이디와 서버에서 생성한 논스 값으로 OTID 값을 또 업데이트하고,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한 OTID를 사용합니다. 이 새롭게 업데이트한 OTID와 논스 값들을 XOR해서 P3를 계산하는데, P3의 구성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생성한 논스 값과 서버에서 생성한 논스 값, 그걸 새롭게 업데이트한 OTID를 XOR 연산해서 서버에 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P3를 전송하는 것이고, 이제 통신을 서버와 하기 때문에 세션 키를 디바이스 쪽에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세션 키의 구성은 OTID 그리고 논스 값 두 개를 이어서 해시를 돌린 값을 세션 키 SK로 사용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P3를 받은 서버는 디바이스에서 전송했는지 검증을 합니다. 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른데, 이 부분이 이제 논문에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가 몇 개 논문에서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3'을 서버에서 오른쪽 식과 같이 다시 구성합니다. OTID 값도 알고 있고 디바이스의 논스 값도 이 윗단계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이 생성한 논스 값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P3'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받은 P3와 자신의 P3'과 비교해서 동일하다면 세션 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OTID 그리고 논스 값을 이어붙여서 세션 키 해시를 돌린 아웃풋을 SK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디바이스에서 세션 키를 설립했고 서버에서도 세션 키를 설립해서 통신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비교를 다시 해보면은 왕의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아이디를 그대로 전송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보안 취약성이 드러났고, 제안하는 논문에서는 이제 아이디를 암호화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두 가지 보안성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ECC, 오른쪽은 PQC를 사용했고, 이제 이 포워드 시크릿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하는 논문에서는 OTID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탈취돼서 이 메모리의 중요 정보인 이 ID와 CK 그리고 OTID 이 정보를 탈취된다 해도 이 부분에서 이제 OTID를 새롭게 서버에서 전송한 론스 값으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 이 OTID를 탈취해도 이 마지막 통신에서 사용한 이 세션의 OTID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포워드 시크릿을 제안하는 논문에선 달성할 수 있고, 여기는 보시면 이제 요 OTID가 없고 ID와 CK만 보장하고 있는데, 요거에 탈취되면은 CK로 동일한 CK가 계속 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전 세션에 그 통신 과정도 또 정당할 수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안하는 프로토콜과 이전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들의 프로토콜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진행하는데, 요 AVISPA 이 툴을 사용해서 이런 코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안정성 검사를 자동화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른 프로토콜 논문에서도 사용하던데, 네, 이게 저는 처음 봤는데, 프로토콜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바이스에서 ID와 론스 값을 암호화하고 서버에서 복구하는 거를 다른 암호로만 우선 바꿔서 적용시켜 보려 했는데, 요 클래식 메갤리스는 우선 메모리 문제도 있고 요 KEM 구조만 제공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래도 여기도 암호화하는 부분 인코딩과 디코딩이 있는데, 인코딩 부분에서 이제 조건이 따르는 게 이 웨이트 t에 랜덤 벡터 1을 암호화한 C0, 이 C0를 암호문에 포함해 가지고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캡슐에서는 그 암호문을 복구화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시값도 돌려서 세션 키를 동일하게 설립하는데, 이 프로토콜에서는 보시면은 요 ID 값을 암호하기 때문에 이 ID 값은 요 특정 무게 조건을 만족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요 디바이스 ID는 적어도 클래식 메갤리스로는 암호화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우선 어차피 클래식 메갤리스는 제쳐두고, 두 번째로 롤로 요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이라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로는 요 KM 말고 PK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도 고파 코드가 아니라 무슨 랭크 매트릭 키 사이즈 줄이는 기법을 사용해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고 적용이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